지금부터는 인서트 커브 프롬 커브 안에 있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커브뿐만이 아니라 어떤 솔리드 바디의 페이스 외곽에 대한 엣지도 선택을 하셔서 옵셋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제는 커브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커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할 때 지금 하나의 라인만 선택을 했는데도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모두 다 선택이 되는데, 이 이유는 싱글 커브로 변경하게 되면은 선택했던 라인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커넥티드 커브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커브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두 번의 옵셋 값을 적용하니까 두 개의 커브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옵셋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서 이번에도 바깥쪽으로 방향을 리버스를 시켜주고요. 물론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소시에이티브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동시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요,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시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인서트의 커브에 가시게 되면은 챔퍼가 있죠. 챔퍼에 가시게 되면은 심플 챔퍼 안에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챔퍼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챔퍼를 같이 넣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형상이 하나만 챔퍼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모가 바뀌니까 자식들이 다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적으로 그리는 이유는 옵셋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옵션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에 가시면 익스텐드 탄젠트는 이렇게 라인을 연장을 시켜서까지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넌 상태로 제가 옵셋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지금 있는 라인 내에서만 옵셋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옵셋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선택을 하고 바깥쪽으로 꺼내 놓은 다음에 이번에는요, 필렛 버튼으로 옵션을 변경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5라는 디스턴스 값으로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필렛이 5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려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나의 부분만 체크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숫자 2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2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시자면요, 2에 보면은 라디우스 값이 10이죠. 왜냐면 현재 거리가 5, 그 다음 5니까 전체가 10이니까 이 10의 거리만큼 반지름이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옵셋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옵셋은 내가 일정한 거리만큼 그 값만큼 옵셋을 시켜주실 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옵셋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서트 커브 프롬 커브 안에 있는 브릿지, 심플리파이, 조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아이콘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릿지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CD에서 카피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부분이라서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넘어오죠. 마찬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를 이렇게 변경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하는 위치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탄젠트 조건으로 나는 이 시작하는 위치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엔드 쪽은 뭐 커베이처로 해서 나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위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끌어가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스크롤을 포인트를 잡고 이동한 것처럼 이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퍼센티지에 의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스타트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은 이 위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브릿지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커브에 대해서 끊겨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음 기능까지 같이 겸비해서 할 거기 때문에요. 저는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를 끈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어소시에이티브를 꺼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켜놓게 되면은 다른 그 기능을 적용할 때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꺼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요, 라인이 어떻게 돼요? 3개가 되죠. 3개의 라인으로 끊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색상을 한번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말 3개로 되어 있는 끊겨있는 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조인 커브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혀요. 그래서 인풋 때는 커브를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keep, 유지하면서 원래 원본 자체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hide, 뒤로 내가 숨겨놓겠다. 아니면은 delete, 원본 자체를 없애겠다. replace, 다시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조건인데, 이 상태에서 저는 완전히 원본은 제거를 하고 새로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라인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로 맞춰놓고 OK 버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개의 라인으로 됐어요. 그래서 한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심플리파이 커브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도 3개의 내용이 나오죠. maintain, delete, hide. 원본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헷갈리니까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끊겨있는 라인으로 하나하나 다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끊겨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정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플라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일정한 어떤 R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반경값을 통해서 스플라인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리파이라는 것은 일정한 반경값을 가지고 있는 아크 형상을 기준에 의해서 끊어줍니다. 형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끊겨져 있는 라인 위치가 다 다르다라는 점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가지 아이콘들 비슷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기능들이죠. 참고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인풋 받아서 수정을 하실 때 그 면과 면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부의 커브를 추출해서 그 커브를 다시 작업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실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커브 핸들링 하시는 업체나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좀 더 요긴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기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서트 커브 프롬 커브 안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큐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프로젝트를 시켜줄 때 프로젝트 시켜줄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커브도 되지만 포인트도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커브만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텝을 바꿔서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위에서 제공하고 있죠. 데이터 플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파셋 바디 그리고 페이스도 셀렉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자, 프로젝션 다이렉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이 위치에서 바라보고 어플라이를 시켜보도록 하죠. 지금 다이렉션 부분에 얼롱 페이스 노멀 타입으로 해서 어플라이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투영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의 노멀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이 되고요. 근데 매뉴얼 보시면은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셔서 얼롱 페이스 노멀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로 쓰시는 기능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얼롱 페이스 노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거거든요. 얼롱 벡터.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얼롱 벡터라는 것은. 자, 보시면은 먼저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커브랑 포인트를 지정하고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방향을 지정하는데 자, 이 커브가 어디로 투영이 되어야 되나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ZC는 하늘로 향하고 있죠. 반대로 현재 커브가 투영될 방향은 이 면에다가 투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향해야 되죠? 마이너스 Z 값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은 Set WCS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정확히 라인에 겹쳐 있습니다. 살짝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한치도 오차가 없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라인 한 개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옵션들의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인풋 커브를 표현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 하이드 할 것인지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되어 있는 평면이나 이와 같은 서피스 면에다가 기존의 커브나 포인트를 투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사항은 커브에서 어떤 면이나 데이터 플랜으로 투영될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셔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잘 지정하셔서 얼롱 벡터를 선택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기능이 성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컨바인디드 프로젝션 그리고 미러 커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바인 프로젝션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2점 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면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원근감 주는 효과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처럼 해제가 됩니다. 이 해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컨바인디드 프로젝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퍼스트 커브 스트링. 자, 스트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스텝을 바꿔주실 때는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주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지정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현재 3차원으로 생성이 될 부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맞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ZC 방향에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보였는데 잠깐 나오는 이유는 지금 W키를 제가 키보드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좌표가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눌러도 되죠. 왜냐면 왼쪽에 좌표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향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현재
방향은 이 안쪽 3차원 커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3차원 커브가 만들어질 부분의 화살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변경을 해주실 때는 new 벡터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할 부분이 마이너스 XC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apply, OK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위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만족하는 3차원 커브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Combined Projection, 그러니까는 두 개의 평면에 나와 있는 커브를 가지고 3차원 커브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설명은 미러 커브입니다. 미러 커브는요, 이 내용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미러 커브가 있고요.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 라인 하나하나 선택하기 번거로우시죠? 여기 보시면은 커넥티드 커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티드 커브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텝을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변경하신 다음 얘는 뭐냐면 뭘까요? 데이터 플랜입니다. 혹은 페이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대칭이 형상을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카피 메소드에 어소시에이트 카피 무브라고 있어요. 원본 자체를 무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카피만 할 것인지 어소시에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칭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저 하죠. 데이터 플랜 지정하고요.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상을 단숨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리시는 분은 없겠죠. 반복적인 구간은 그리고 대칭인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기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